안녕하세요. NJTV의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노인권 관리 2회차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구강 노쇠 진단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일본의 치과의사회에서 7가지 항목을 제시를 해주셨었는데요. 첫 번째가 교합력 측정에 대한 부분.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위아래의 치아, 악무는 힘과 잔존 치아수가 몇 개가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서랍 유무입니다. 혀가 입천장을 미는 힘을 측정하는 이제 힘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꿀꺽 연화작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저서랍에 대한 유무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요. 세 번째는 구강위생 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태, 혀의 이제 전반적인 백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입마름의 정도는 혀의 수분도를 측정해서 입안의 침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음식의 분사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화밥이 어느 정도로 잘 씹히고 음식이 뭐 자른다, 으깬다 이런 영역 안에서 어느 정도로 이 분쇄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혀와 입술의 운동 능력인데요. 이제 혀와 입술이 음식을 씹거나 발음을 하거나 또 이제 연화작용을 하거나 이런 여러 작용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발음도 어눌해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삼킬 때 잔여물을 남기고 삼키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오염성 폐렴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삼키는 능력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물을 삼키게 해서 사례가 되는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이 6가지 항목 중에 세 항목 이상이 있다면 구강 기능 저하증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강 노쇠 가능성을 알아보는 체크리스트도 이제 있는데요. 도쿄대 노인 의학연구소에서 이렇게 구강 노쇠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8가지를 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반년 전보다 딱딱한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차나 국을 마실 때 자꾸 사례가 걸린다. 그 틀니를 쓰고 있다. 그럼 입마름이 신경이 쓰인다. 그다음 외출의 수가 줄었다. 이게 이제 노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런 사회성에 대한 이런 영역까지도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입안을 이제 수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결국에 심리적인 암호를 해결해 주지 못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런 사회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출 횟수가 주는 부분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른 오징어나 이제 단무지를 씹어서 먹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점수를 또 매기고 하루에 2번 양치질을 한다. 그리고 1년에 1번 치과 검진을 꼭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노쇠 가능성을 이제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0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봤을 때 삼킴 장애로 인해서 음식이 폐로 넘어가서 생기는 폐렴 환자가 이렇게 2010년도에는 8,651명 정도였는데요. 2022년에는 19,003명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노인에 해당되는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셨을 때 간단하게 체크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구강 기능 검사 항목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한번 서머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항목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3가지이고요. 한국은 여기에서 6가지 항목으로 잡혀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씹는 힘이 저하됐다, 위아래 치아 맞물림이 감소됐다, 혀의 근력이 떨어졌다, 구강 건조 상태, 그다음 삼킨 기능 감소, 청결 불량 상태 이렇게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여기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면 구강 노쇠로 진단을 하고 있다고 결정을 내린 단계입니다. 일본은 2015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에 있는
이제 치과위생사회가 이제 이런 구강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서머리를 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작 기능 평가, 연화 기능 평가, 폐렴 리스크를 이제 평가하는 부분에서 저작 기능 평가에서는 계속 입안에 음식물을 넣는다, 인지 장애가 있다, 자꾸 흘려서 제대로 입안에 넣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악 움직임이 좌우 회전 운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교근의 장애가 근육의 장애가 있어서 씹을 때 위아래 움직임뿐만 아니라 좌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 운동, 뺨 운동, 혀 운동, 타타카라의 발음 운동, 그리고 치과 진료를 추천하는 그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한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 기능 평가에서는 그런 부분을 했고요. 연화 기능 평가에서는 자주 사례가 걸린다거나 이제 목에 음식에 잔류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한테는 혀, 그다음에 아래 턱의 운동, 그다음에 어깨 운동, 목 운동, 그다음에 심호흡, 복식호흡 이런 구강 청소로 인한 구강 감각 자극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치과위생사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치과위생사들이 병원 안에서 환자들을 위한 이런 기능 향상 운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환자분 때문에 제가 이 노인에 관련된 구강 근기능에 대한 공부는 했는데요. 그게 노인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2020년도에 GC에서 그 GC 서클지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GC 서클지를 딱 받았는데 오랄 프레일이라는 걸로 일본에서 그 일본 연자분들께서 연재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을 딱 보고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미 노인분들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GC에 부탁을 해서 와서 저희 병원 안에서 교육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 프레일이라는 게 뭐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일본의 7가지 기능이 어떤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이제 저희가 요청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노인 관련된 공부를 이제 계속하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제 너무 고민이 됐고, 그걸 이제 제가 나가고 있는 병원에 있는 팀원들과 함께 한 거의 1년 6개월 정도 2주에 한 번씩 7개 팀을 만들어서 7가지 기능이니까요. 저자, 구강위생 분량, 각각 팀을 이제 둘씩 짝을 짓게 해서 그 분량의 의미는 뭘 말하는지, 그다음에 저작의 힘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데 그걸 이제 여기에서 보는 힘은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한다라는 걸 근거를 알아야 저희가 그걸 적용할 때 환자한테 설명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를 찾아내는 것들을 저희가 1년 반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예 이제 그 표를 이제 정확하게 만들게 됐고, 아까 보셨듯이 그 치과 위생사들 훈련을 어떻게 환자한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환자한테 주는 집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훈련하라고 하는 그런 훈련에 대한 그런 표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은 이제 81세 환자이시고요, 현재. 제가 이 환자가 어떤 CC를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치아 사이에 이제 처음 내원하셨을 때 2015년도에 내원하셨을 때 이분이 어떤 CC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왼쪽이 보이는 사진이 2019년도, 2015년도에 처음 내원하시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셨다가 2019년도에 워낙 이술질을 잘하셨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아무래도 본인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이 환자분을 병원에 모셔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인 GBT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CC를 보면 잇몸 나빠지기 전에 정말 잘 관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2019년에 오셨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치면 착색제를 발랐을 때 저 정도밖에 없으셨어요. 근데 앞에 하악 전치부 순면이 약간 그 에로존 같이 돼 있으셨어가지고 더 착색이 되신 거지 이술질을 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분이 2021년도에 내원하셨을 때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굳어져가는 그런 질환이 생기셔서 이제 걷지를 못하시고 휠체어를 타시고 또 파지력이 안 되시니까 워낙 이술질을 한 시간씩 하시던 분이 치술질을 못 하시고 저렇게 음식물이 잔류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몸의 근육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뺨이랑 혀도 분명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잔류돼서 오셨죠. 예전에 제가 이거 노인 관련된 공부를 안 했다면 제가 분명히 이술질을 왜 안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환자에게 그 교육을 하려고 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제가 교육을 듣고 나서 이제 이런 구강 상태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보고 우리가 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분께서 이제 시석 제거 외에 5개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렇게 이제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분 사모님께 제가 이술질 교육을 해드려서 본인이 할 수 없다면 보호자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닦아드리는 거를 직접 환자분이 이제 보호자분이 보시게 하고 그리고 보호자분께서 직접 저랑 똑같이 하는 방법을 닦는 거를 시도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잘 됐는지를 이제 같이 체크를 해서 환자분 이제 댁에서 사모님께서 좀 잘 관리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이 환자분을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건강 염려증이 계신 분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몸이 힘든데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게 맞을까? 빨리 우리나라도 저희가 방문하는 치과가 분명히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환자분께서 저한테 그 부분을 요청을 하셨어요. 집에 와주면 안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 저가 집에 갈 수도 있죠. 예전에 제가 다른 원장님하고 갔던 9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왕진을 와달라고 했을 때 보호자분께서 흔쾌히 와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사모님께서 깜짝 놀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오시겠다 모시고 오겠다 사모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오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너무 몸이 안 좋으신데 그렇게까지 해가시면서 이제 오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 이술진법을 알려드릴 때는 치아 하나를 두고 이제 디스탈, 중앙, 그다음에 센터, 그다음에 메지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치아를 보셨듯이 세로로 이렇게 세워서 닦는 방법을 환자분에게 이제 해드렸으면 한다라고 해서 보호자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렸고 저도 병원에 내원하신 고객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닦아드려서 썰쿠스네로 들어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닦았을 때 더 환자가 이제 특히 설치기나 이런 부분들은 더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환자분 자체도 닦기가 더 쉽고, 그다음 특히 보호자분이 해줄 때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치아에 이제 정출된 데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치아가 없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서 어떻게 닦아야 된다라고 이제 환자분께 말씀드렸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의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중요한 척도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구강 위생이 불량할 경우에 이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는다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심각한 오염성 폐렴과 연관이 깊기 때문이고, 이게 결국에는 오염성 폐렴이 되면 결국에 이게 사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근기능의 훈련을 이제 병원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위생 불량과 노인의 건강을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본다면 면역력이 저하가 됐을 때 구강 내 세균이 더 득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역력도 증가시키도록 잘 드시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입안 상태에 따라서 잘 치아가 어느 정도로 잔존하느냐도 너무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양 섭취가 이제 잘 못 드시면 당연히 섭취가 저하되고 이런 구강 내 염증이 결국에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전신에 퍼지게 되면 심혈관 질환까지 생기고 또는 이제 뇌졸중까지도 심각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성 폐렴과 구강 위생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강 내 세균을 증식하고 세균이 흡입된 다음에 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구강 위생을 정말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방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신질환이 있거나 치주질환을 갖고 있거나 어떤 구강 내 세균이 존재한다면 정말 자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병원을 내원하셔서 주기적으로 구강 상태를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구강위생 습관을 갖도록 TBI, 그러니까 이술질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세균을 억제하는 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혀클리너, 백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태 끼지 않도록 혀클리너를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치간 사이를 관리하는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글 용액을 써서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써서 구강 내 세균을 해결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면역력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치과위생사인 저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강 청결 관리를 받는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의 구강 케어와 연령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구강위생 불량이 됐을 때 세균이 증식하고 그게 감염을 증가하게 되니까, 구강위생이 불량하면 구강 내 세균이 급증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구강염증이 생겼을 때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데, 치주염이라든지 구강염증이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문제는 음식 섭취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는데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인에 대한 구강 케어는 중증 케어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해야 되는 그런 요양원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게 그냥 단순한 케어가 아니라 중증 케어로 인식을 해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돌봄 케어를 해야 하는 환자들의 구강 케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